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 등에서 한국인 환자를 돌보는 이 간병인이라고 있죠. 근데 이 간병인 대부분이 고령의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중국 동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양병원에서 이 환자들이 간병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다 이런 뉴스는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24시간 동안 이 환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 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이 간병인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요양병원에서 이 일반 병원 또 이런 데서 한국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이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지 좀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 제도 개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런 생각은 이 간병인으로 5년 동안 활동을 해온 이 김명석 선생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동포이시면서요, 70세 가까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양병원에서 이 5년간 이 재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으면서 이 간병인으로 활동을 해온 이 김명석 선생과의 대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이번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김명석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연길 출신이라고 하고요. 연길에 있으면서 영화관 이 포스터를 그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2009년도에 C38로 입국을 해서요. 그래서 전라남도, 해남 등 이 농촌 지역에서 농촌 일을 이렇게 수년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받고 나서는 이 건설 현장에서 이 자재 정리 등 이런 잡부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 고령의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후에는 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 이후부터는 이 간병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병인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해 오셨다고 하는데, 이 김명석 선생은 지금 나이가 한 70에 가까운 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만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김명석 선생님은 저와 함께 이 한 권의 편집본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이런 편집본이었습니다. 이 간병인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한국에서 이 간병일을 하는 동포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이 잡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매달 이 정기 간행물로 내고자 하는 그런 뜻도 내비치긴 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한테 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이 편집된 이 간병인의 벗, 이 책 내용을 좀 봤습니다. 크게 이 간병인 교육과 이 송출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간병인이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간병인 개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환자 심리학 지식, 또 초보 간병인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간병인들의 구인구지, 그리고 그 현황, 그리고 간병 업무 기능, 또 여러 가지 훈련, 교재,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간병인들이 꼭 알아야 할 이 키스모라고 하네요. 이 환자에게 착용하는 그러니까 오줌 주머니 같은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착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스 이런 거를 만드는 거, 그리고 환자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이 병원 내에서 지켜야 할 이런 규칙 사항 등 뭐 이런 좀 이 간병인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을 위한 교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김명석 선생님과 말을 나누면서 그분의 말을 좀 제가 좀 오늘 이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내용만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이 중국 동포들이 약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김명석 선생님이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한 22곳에 이 병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환자들이 많게는 100여 명, 좀 큰 데는 한 200여 명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5인실에 1명꼴로 이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한 병원에 뭐 30명에서 많게는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간병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80%가 이 중국 동포,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대부분 이 간병인 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 아닌 단체, 이 비슷한 이름을 걸고 있는 그런 소개서를 통해 이렇게 이제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초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제대로 받지 않고 바로 이 병원으로 보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도 이렇게 간병인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뭐 기초교육 이런 거 시킬 생각하지 않고 바로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명석 선생은 이 간병인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기초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꼭 알아둬야 된다. 그래야만이 환자도 편하고 그리고 본인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말썽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간병인 협회에서는 사람 보내주는데 급급하고 그리고 또 간병인을 하는 사람들은 기초 교육조차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정말 예의로 말할 수 없는 갖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간병인의 벗이라고 하면서 이 간병인들 꼭 알아둬야 할 이런 내용을 수록한 이런 책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한국분인데 이 간병인에 대해서 기초교육도 시키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새겨드려야 할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인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간병인들이 정말 이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이 환자하고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뭐 하루 일당이 7만원에서 좀 많이 주는 데는 한 8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최저임금 이렇게 받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간병인에 대한 관심도 저조하고 그리고 이런 처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간병인 환자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한국인 환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냐 뭐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 80%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 고령의 중국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3국 출신의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중국 동포들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아주 저임금에 받고 일하고 있는 이 제3국 출신의 이 외국인이 나머지를 채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인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한국인들이 거의 기피하는 그런 직군이죠. 그리고 24시간 환자와 생활을 하면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지만은 이 하루 일당 7만원에서
이 8만 원 정도 받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임금 체불이나 이 산업재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이 구제나 이 처우 개선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들의 최소한의 이런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목소리를 내는데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기하고요, 이 TV조선에서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간병인의 폭행에도 요양병원은 나몰라라. 그리고 복불복, 간병인 서비스 이런 제목으로 이 TV조선이 9월 21일 방영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이 100세 시대에 깊어진 요양의 그늘 이런 시리즈였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이 노인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인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이번 TV조선의 취재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이 간병인들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간병인들이 요양병원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 병원 측도 나몰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병인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일종의 인력 알선 업체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일정 소개를 해주고 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병인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그런 어떤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을 이 요양병원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이 TV조선도 이 지적을 해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 TV조선의 인터뷰로 나온 이 요양병원협회 경기 북부회의 이 노동훈 회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서 간병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은 간병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대구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는요, 가족을 안전하게 사회적 돌봄을 받도록 안심하고 싶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자격 제도가 없는 이 간병인 이 제도, 이 전국적으로 몇 명이 활동하는지 이 공식 통계조차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 지금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원에서 이 중국 동포, 특히 고령의 재동포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정말 이 환자들하고 24시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 저임금으로, 그리고 아무런 이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보장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명석, 이 중국동포, 이 김명석 선생님과의 이 대화 내용, 제가 이 별도로 다시 편집을 해서 김명석 선생님과의 대화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는데요.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이렇게 간병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뭔가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위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코로나19 시기에 특별히 이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 간염 확진자가 이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데 억울하게 이 중국 동포 간병인들이 그럴 경우에 본인 책임도 아닌데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그리고 그 일도 못하게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